야, 너 진짜 그 꼴로 온 거야? 웃음 섞인 조롱이었지만 그 말은 심장을 찔렀습니다. 누군가는 농담이었겠지만 어떤 사람에겐 생존을 건 인내의 시작이었죠. 그날 화려한 조명 아래 웃고 있던 이들 중 아무도 몰랐어요. 그저 한 사람의 눈빛이 얼마나 차가워질 수 있는지. 조용히, 아주 조용히 판은 깔렸고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곧 모든 게 뒤집힐 거야. 민주는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고등학교 동창회 단톡방이었죠. 야, 민준아, 내일 꼭 와. 다들 성공해서 할 얘기 많다고. 영수의 메시지였어요. 민준의 손가락이 떨렸어요. 성공이라. 민준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신을 돌아봤죠. 낡은 원룸, 전기료 연체 고지서, 냉장고 속 라면 몇 개. 이게 그의 현실이었어요. 다음 날 저녁 강남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 민주는 입구에서 망설였어요. 정장도 없어서 평상복을 입고 왔거든요. 민준이다. 뒤에서 들린 목소리. 돌아보니 정호였어요. 야, 너 진짜 왔구나. 근데 그 옷차림은 뭐야? 정호의 시선이 민준을 위아래로 훑었어요.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자신과 비교하듯이 민준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정장이 없어서. 정장이 없다고? 와, 진짜? 정우가 크게 웃었어요. 다른 동창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레스토랑 안은 화려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고급 와인잔들이 테이블을 장식했죠. 자, 다들 모였으니 근황 얘기해 볼까? 영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의 손목에는 롤렉스가 반짝였죠. 나는 작년에 회사 상장시켰어. 매출이 200억 넘었지.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와, 영수 대단하다. 역시 우리 반 1등. 민주는 작아졌어요. 구석에 앉아 물만 마시고 있었죠. 정우는 너도 잘 나간다며? 나는 변호사 사무실 차렸어. 올해만 30건 넘게 승소했지. 민준의 손이 떨렸어요. 물잔을 꽉 쥐었죠. 그래, 민준이는 뭐해? 갑자기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어요. 민준의 목이 메었어요. 나는 지금 구직 중이야. 구직 중?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구직 중이야? 영수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어요. 형편이 좀 어려워서. 어려우면 우리한테 연락하지 그랬어. 내 회사에서 청소라도 시켜줄 텐데. 동창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민준의 주먹이 떨렸어요. 이를 꽉 물었죠. 아, 그러고 보니 민준이 집이 어디야? 아직도 그 달동네 살아? 전세 보증금도 없어서 월세 사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요즘 세상에 월세를? 조롱의 목소리들이 민준을 둘러쌌어요. 민준은 화장실로 피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어요. 눈가가 붉어졌죠. 스마트폰이 진동했어요. 낯선 번호였지만 민준은 받았어요. 회장님, 언제 복귀하십니까? 한솔그룹 이사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간절함이 묻어났죠. 민준의 눈빛이 변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거의 끝나간다. 통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이번엔 달랐어요.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났죠. 레스토랑으로 돌아왔을 때 동창들은 여전히 떠들고 있었어요. 민준아, 어디 갔었어? 우리 내 얘기하고 있었는데. 뭔 얘기? 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신부감이라도 있어? 영수가 술잔을 기울이며 물었어요. 돈도 없는데 누가 시집 오겠냐? 정우가 큰 소리로 웃었어요. 민주는 조용히 앉았어요. 걱정 마. 너희들 곧 후회할 거니까. 작은 목소리였지만 왠지 섬뜩했어요.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민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달랐어요. 차갑고 위험했죠. 밤이 깊어졌어요. 동창들은 더욱 신나서 떠들었지만 민준만 조용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죠. 자, 2차 가자. 민준이는 집에 가도 돼. 돈 없을 테니까. 영수의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민준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재미있게 놀아. 그리고 돌아서며 중얼거렸어요. 게임이 곧 시작될 테니까.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 말에는 무서운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민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을 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새벽 5시 고급 세단이 한적한 도로를 달렸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뒷모습.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죠. 누구일까요? 민주는 원룸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어젯밤 동창회가 떠올랐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집 전화가 울렸어요. 민준아, 나 할아버지야.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민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제 동창회 어땠니? 재미있었어?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냥, 그랬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이 들렸어요. 민준아, 마지막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 조금만 더 참아라. 네, 할아버지. 이번 시험을 통과하면 모든 게 바뀔 거야. 약속한다. 통화가 끝났어요. 민준의 눈에 결의가 서렸죠. 같은 시간 영수의 사무실. 사장님, 새 프로젝트 건으로 연락 왔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가져다 줬어요. 영수는 기분이 좋았어요. 어젯밤 민준을 놀린 게 아직도 재미있었거든요. 그놈 표정 봤어? 완전 쫄았잖아. 혼자 웃으며 서류를 펼쳤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계약서 맨 아래 서명란을 보니까 한솔그룹 회장 대행 김민준. 김민준? 설마. 영수의 손이 떨렸어요. 한편 민준은 면접을 보러 갔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절실했죠. 지원 동기가 뭔가요? 면접관이 물었어요. 제가 정말 간절히 필요한 일자리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경력이 좀 부족하네요. 기회만 주시면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과는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준은 깊게 고개 숙였어요. 면접장에서 나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 아냐? 돌아보니 정호였어요. 너 여기서 뭐해? 면접 봤어. 면접? 여기서? 정호가 회사 간판을 봤어요. 작은 회사였죠. 야, 너 진짜 한심하다. 이런 데서 면접을 봐? 민준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내가 사정이 있어서. 맞다. 내가 변호사 사무실 운영하잖아. 거기서 청소 일자리 하나 만들어줄까? 정호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였어요. 괜찮아. 에이, 체면 차리지 말고. 친구 사이인데. 민준은 주먹을 꽉 쥐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잠깐만. 회장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신지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민준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차갑고 단호해졌죠. 30분 후에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정우가 이상하게 봤어요. 누구야? 목소리 톤이 확 달라졌네. 아르바이트 자리 연락이야. 민주는 당황한 척 웃었어요. 그래. 그럼 나 먼저 간다. 청소 일자리 생각해봐. 정우가 떠났어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연기하는 게 점점 힘들어졌죠.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할아버지와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라.
그러면 모든 걸 물려받을 수 있다. 3년 전 할아버지가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1년간 아무도 모르게 살아봐라. 진짜 세상이 뭔지 배워라. 그래서 민주는 모든 걸 숨겼어요. 자신의 진짜 정체를, 한솔그룹 후계자라는 사실을. 30분 후 서울 한복판의 초고층 빌딩.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서 멈췄어요. 문이 열리자 정장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셨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어요. 민준이 걸어 들어갔어요.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당당하고 위엄이 넘쳤죠. 무슨 일이죠? 라이벌 회사에서 인수 제안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료부터 보여주세요. 민준의 목소리에 카리스마가 배어 있었어요. 아까 그 초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민준은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영수와 정우가 살고 있을 거예요. 자신을 무시했던 그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 민준이 중얼거렸어요. 게임은 이제 시작이니까. 그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났어요.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날 밤 영수는 잠을 못 이뤘어요. 계속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김민준. 설마 그 민준일까? 아니야, 말이 안 돼. 하지만 불안했어요. 왠지 모를 두려움이 몰려왔죠. 바람이 차게 불었어요. 폭풍우가 몰려올 것 같았어요. 민준의 집 전화가 계속 울렸어요. 새벽 6시였는데 누가 이런 시간에?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이 어머니시죠? 낯선 목소리였어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민준이 고등학교 동창 영수라고 합니다. 민준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영수의 목소리에 가짜 걱정이 묻어났어요. 우리 아들이 왜요? 무슨 일이라도. 아, 어제 동창회에서 봤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민준이 전화기를 뺏으려 했지만 어머니가 피했어요. 요즘 일자리도 못 구하고 있다던데 부모님이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영수가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준아, 이게 무슨 소리니? 민준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1시간 후 동창 단톡방이 난리 났어요. 어제 민준이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렸어. 키읔키읔. 진짜? 뭐라고 하셨대? 완전 충격받으셨음. 키읔키읔키읔. 자기 아들이 이렇게 찌질한 줄 몰랐다고. 너무한 거 아냐? 뭐가 너무해? 친구 걱정해서 그런 건데? 맞아. 우리가 도와줘야지. 민주는 핸드폰을 보며 이를 갈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그 순간 또 전화가 울렸어요. 민준아, 큰일 났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내가 갑자기 쓰러졌어. 지금 응급실이야. 민준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지금 갈게요. 안 돼.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약해졌어요. 하지만 약속 지켜야지. 1년만 더 참아라. 할아버지도 전화를 끊었어요.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한쪽에서는 동창들의 조롱, 다른 쪽에서는 할아버지의 위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때 또 전화가 울렸어요. 회장님, 응급 상황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였어요. 라이벌 회사에서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민준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회사도 할아버지도 모든 게 위험했죠. 30분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회장님, 시간이 30분이면 충분해요. 민준이 전화를 끊었어요.
결정해야 할 시간이었죠. 계속 참고 견딜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하고 진짜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색 하늘이 그의 심정과 닮았죠. 그 순간 문자가 왔어요. 영수였어요. 민준아, 우리가 너 좀 도와줄게. 내일 우리 회사 앞에서 만나자. 좋은 일자리 소개해줄게. 민준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또 다른 문자. 청소 일자리 확정. 월급 120만 원. 대박이지? 민준의 주먹이 벽을 쳤어요.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죠.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민준아, 나 수진이야. 동창 중에서 유일하게 착한 수진이었어요. 영수랑 정우가 너무 심해. 내가 말렸는데 안 들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 이건 너무해. 수진의 목소리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괜찮아. 신경 써줘서 고마워. 민준이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지만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후 3시 병원. 민준은 몰래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민준아, 왔구나. 할아버지의 손이 민준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마지막 시험이 뭔가요? 진짜 리더가 되는 시험이야. 할아버지의 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견디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란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어. 맞서 싸운다는 게 내가 판단해라. 언제가 그 시간인지. 할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기억해라. 진짜 리더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의 말뜻을 알 것 같았죠. 병원을 나서며 결심했어요. 이제 마지막 시험을 시작하자. 그날 저녁 민주는 원룸에서 혼자 있었어요. 핸드폰을 바라봤죠. 회사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어요. 동창들은 여전히 조롱을 했고요. 할아버지는 병원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모든 게 엉망이었죠. 민주는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자신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무언가 변했어요. 민준의 눈에서 다른 빛이 났죠.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차갑고 단호하게 거울을 향해 말했어요. 이제 게임을 시작하지. 목소리에 섬뜩한 확신이 담겼어요. 일주일.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었죠.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영수의 스마트폰에 뉴스 알림이 떴어요. 한솔그룹, 적대적 인수 막아내며 주가 급등. 별로 관심 없던 뉴스였죠. 그런데 사진 속 인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영수의 눈이 커졌어요. 뉴스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기자회견장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남자.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었죠. 저 사람. 영수의 손이 떨렸어요. 뒷모습이었지만 뭔가 익숙했어요. 설마.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화질도 흐릿하고 각도도 애매했거든요. 같은 시간 정호의 사무실. 선생님, 뉴스 보셨어요? 직원이 태블릿을 가져다 줬어요. 한솔그룹 회장 대행이 직접 나서서 회사를 구했다고 해요. 정우가 화면을 봤어요. 그 순간 얼굴이 하얘졌죠. 이름이 뭐라고? 김민준이라고 나와 있네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민준? 네, 왜요? 아시는 분이세요?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급하게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영수야. 뉴스 봤어? 나도 지금 보고 있어. 이상하지? 저 사람. 혹시? 아니야, 말이 안 돼. 그냥 이름이 같은 거겠지.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자. 어떻게? 민준이한테 전화해봐.
민주는 회사 회의실에 있었어요. 임원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회장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적대적 인수를 이렇게 깔끔하게 막아내시다니. 민주는 조용히 웃었어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수였죠. 민준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어요. 잠깐만요. 민준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목소리를 일부러 힘없게 만들었어요. 민준아. 뭐해? 집에 있어. 왜? 그냥. 요즘 뉴스 많이 봐? 영수의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아니, 별로. 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민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의심하기 시작했구나. 그러고 보니 어제 약속한 거 기억하지? 영수가 말했어요. 무슨 약속? 일자리 소개해준다고 했잖아. 내일 우리 회사 앞에서 만나자. 민준의 눈이 빛났어요. 재미있는 게임이 시작되는군요. 그래, 갈게. 좋아. 10시에 보자.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준은 회의실로 돌아갔어요. 비서실장님. 네, 회장님. 내일 아침 일정 하나 추가해 주세요. 어떤 일정이신지요? 재미있는 만남이 있을 예정이에요. 민준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비서실장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팀 준비시켜 주세요. 특별팀이요? 네, 곧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영수는 잠이 안 왔어요. 계속 그 뉴스 화면이 떠올랐거든요. 김민준. 정말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영수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말이 안 돼. 그 찌질한 놈이 대기업 회장이라고?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9시 50분. 영수는 회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정우도 함께 왔죠. 야, 진짜 괜찮을까?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뭐가 걱정이야? 그냥 민준이잖아. 하지만 영수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시간 됐네. 어디 있지?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 순간 검은색 고급 세단이 나타났어요. 차가 천천히 멈췄죠. 운전기사가 내려서 뒷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민준이 내렸어요. 하지만 어제까지의 민준과는 완전히 달랐죠. 명품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영수와 정우의 입이 벌어졌어요. 민준이 그들에게 걸어왔어요. 걸음걸이부터 달랐죠. 당당하고 위엄이 넘쳤어요. 안녕, 오랜만이야. 목소리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카리스마가 넘쳤죠. 민준아? 영수가 더듬거렸어요. 나야. 민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죠. 이게 무슨 일이야?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 정체를 알려줄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민준이 명함을 꺼냈어요. 한솔그룹 회장 대행 김민준. 명함을 보는 순간 영수와 정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진짜야? 물론이지. 어제 뉴스도 봤을 텐데. 민준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났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연기였어. 꽤 재미있었지? 영수가 뒷걸음질 쳤어요. 민준아, 우리가 몰랐어. 몰랐다고? 정말?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어제 우리 부모님께 전화 건 것도 몰라서 그런 거야? 영수의 다리가 떨렸어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정우도 함께 고개를 숙였죠. 민주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용서? 응.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흥미롭네. 민준이 시계를 봤어요. 그런데 이미 늦었어. 무슨 말이야? 게임이 시작됐거든. 민준의 입꼬리가 섬뜩하게 올라갔어요. 진짜 복수가 시작된 거였죠. 영수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귀하의 대출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메시지였죠. 뭐, 이게 무슨...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승인 확정이었는데 30분 전 한솔그룹 회장실 민준이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김 전무님 수고하셨어요. 회장님, 최영수 씨 관련 건 모두 처리했습니다. 좋아요. 다음 타겟 준비해 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어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네, 이박정호 씨 관련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급할 거 없어요. 민준이 전화를 끊었어요. 영수는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부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위에서 갑자기 지시가 내려왔어요. 무슨 지시요? 대출 심사를 다시 하라고. 그런데 조건이 맞지 않네요. 영수의 다리가 휘청했어요. 조건이 왜 갑자기? 상부 결정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은행 직원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같은 시간 정호의 사무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직원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어요. 뭔 일이야? 김종국 건에서 증거가 사라졌어요. 정호의 눈이 커졌어요. 사라졌다고? 어떻게? 모르겠어요. 갑자기 핵심 증인이 증언을 번복했고 정호는 주저앉았어요. 이 재판이 망하면 사무실이 문을 닫아야 했거든요. 누구야? 누가 손을 썼어? 정호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대답할 사람은 없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어요. 여보세요? 정호영, 무슨 일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민준아, 너 때문이야? 무슨 말이야? 내 재판건 내가 손을 썼지?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증거가 부족하시군요. 정말 내가 했어? 저는 그냥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에요. 사실? 그 증인분이 거짓 증언을 하려던 것 같더라고요. 정호의 몸이 떨렸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미소가 담겨 있었죠. 이제 시작일 뿐이야. 전화가 끊어졌어요. 오후 3시 영수와 정우가 만났어요. 둘 다 얼굴이 초췌했죠. 야, 너도 당했어? 응. 완전히 망했어. 영수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이거 진짜 민준이가 한 거야? 확실해. 이런 일이 우연일 리 없어. 정우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우리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때 수진이 나타났어요. 너희 뭐해? 얼굴이 왜 그래? 수진아. 영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준이가 우리한테 복수하고 있어. 복수? 무슨 말이야? 민준이가 한솔그룹 회장이었어. 우리가 몰랐던 거야. 수진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짜야. 지금 우리 회사들이 다 망하고 있어. 수진은 말을 잃었어요. 그럼 너희가 민준이한테 한 짓들. 맞아. 다 기억하고 있었어.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특히 어제 영수가 민준이 부모님께 한 전화. 그건 영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의 눈에 실망이 담겼죠. 너희가 너무 심했어. 우리도 알아.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어? 그 순간 영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또 다른 악맥의 소식이었죠. 여보세요? 사장님, 큰 거래처에서 계약 취소한다고 연락 왔습니다. 뭐? 왜?
이유를 말해주지 않네요. 그냥 취소래요. 영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우도 마찬가지로 전화를 받았죠. 선생님, 다른 의뢰인들이 전부 계약 해지하겠다고.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영수가 중얼거렸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정우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수진이 그들을 바라봤어요.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 같았죠. 너희가 민준이한테 사과해봐. 사과? 지금 와서? 그래도 해봐야지. 다른 방법이 있어? 영수와 정우가 서로를 봤어요. 민준이한테 연락해보자. 영수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민준아, 만날 수 있을까? 왜? 사과하고 싶어?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죠. 흥미롭네. 어디서 만날까? 어디든 좋아. 내가 정해줘. 그럼 1시간 후에 한솔호텔 라운지로 와. 알겠어. 영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아, 그런데 민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아도.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아도. 전화가 끊어졌어요. 영수와 정우는 서로를 바라봤죠.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였어요. 한솔호텔 VIP 라운지 문이 열렸어요. 민준이 들어서는 순간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매니저가 깍듯하게 인사했죠. 영수와 정우는 입이 벌어졌어요. 진짜였어요. 민준이 정말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였죠. 민준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어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 소파였죠. 영수와 정우는 맞은편에 어색하게 앉았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예전에는 민준이 그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민준을 올려다봐야 했어요. 편하게 앉아. 민준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어요. 민준아. 아니, 회장님.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이라고 해. 친구 사이잖아. 민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죠.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정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뭘 잘못했다는 거지? 민준이 천천히 물었어요. 모든 걸, 너를 무시한 것도 놀린 것도. 영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특히 어제 부모님께 드린 전화. 정말 미안해. 아, 금인준이 웃었어요. 친구들끼리 장난친 거 아닌가? 영수와 정우는 답할 말이 없었어요. 민준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용서를 구하는 거지? 민준이 물었어요. 혹시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게. 영수가 말을 더듬었어요. 솔직히 말해. 내가 누군지 몰랐을 때는 신경도 안 쓰다가 회장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사과하고 싶어진 거지. 민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영수와 정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사실은 말이야. 민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 민준아. 특히 부모님께 전화했을 때. 그때는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어. 민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영수가 몸을 떨었죠.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고맙더라. 고마웠다고? 응, 덕분에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됐거든. 민준이 설명했어요. 진짜 친구가 누군지, 가짜 친구가 누군지 확실히 알게 됐지. 우리는 수진이만 빼고는 전부 가짜였어. 민준의 말에 두 사람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특히 영수, 정우.
너희들은 최악이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울지 마.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 민준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뭐? 뭐가 더 남았어?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까지는 경고였어. 경고. 응, 진짜는 이제부터야. 민준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었죠. 김전무, 2단계 시작하세요. 안 돼. 제발 안 돼. 영수가 소리쳤어요. 우리 완전히 망해. 이미 충분히 혼났잖아. 정우도 절규했어요. 민주는 전화를 끊고 그들을 봤어요. 충분하다고? 정말? 응. 우리 이제 정말 알았어. 그럼 물어볼게. 민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만약 내가 진짜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뭐? 계속 놀리고 무시하고 부모님께 전화해서 모욕 주고 그랬겠지? 영수와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회장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미안하다고? 민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어요. 그게 진짜 사과일까?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영수가 흐느꼈어요. 당연하지.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니까. 민준이 일어났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줘야지. 민준아, 제발. 잘 가라. 민준이 돌아서려고 했어요. 그 순간 영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영수가 바닥에 머리를 박았어요. 정우도 함께 무릎을 꿇었죠.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민주는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지금 이 모습이 진짜 너희들이야. 민준아, 돈과 권력 앞에서 무릎 꿇는 게 너희들의 본 모습이지. 민준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알고 있어? 이 모든 게 할아버지의 시험이었어. 시험? 1년간 가난하게 살아보라고 하셨거든. 진짜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영수와 정우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덕분에 좋은 공부 됐어. 고마워. 민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할 거야. 민준이 나가려는 순간 회장님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할아버님께서 연락 오셨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죠. 정말요? 지금 갈게요. 민준이 급하게 나갔어요. 뒤에는 절망에 빠진 두 사람이 남았죠.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병원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할아버지가 눈을 뜨고 민준을 바라봤죠. 민준아, 잘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할아버지. 1년 만에 보는 할아버지의 진짜 미소였어요. 시험은 끝났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할아버지가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진짜 시작이요? 그래. 동창들은 그냥 연습 문제였어.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연습 문제? 진짜 적은 따로 있단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우리 그룹을 노리는 진짜 적들 말이야. 3일 후 한솔그룹 회장실. 민주는 거대한 책상 앞에 앉았어요. 정식으로 회장 자리에 오른 첫날이었죠. 회장님, 긴급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김 전무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제국그룹에서 적대적 인수를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국그룹? 네, 업계 1위 그룹입니다. 우리보다 3배 큰 회사죠. 이번엔 진짜네요. 민준이 중얼거렸어요. 영수와 정우는 작은 물고기였어요. 하지만 제국그룹은 거대한 상어였죠. 상대방 회장이 누구죠? 박철민 회장입니다.
업계에서는 냉혈 사업가로 유명하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미있겠네요. 그 순간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구죠? 수진 씨라고 하시는데요. 민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올려보내주세요. 몇 분 후 수진이 들어왔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죠. 민준아. 아니, 회장님. 그냥 민준이라고 해. 정말 축하해. 회장이 되다니.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고마워. 그런데 왜 왔어? 영수랑 정우 때문에.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어? 완전히 망했어. 회사도 문 닫고. 민주는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심한 것 같아.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나한테 뭘 원해? 용서해줘. 그들도 충분히 벌 받았어. 용서? 민준이 돌아서며 물었어요. 내가 정말 가난했다면 그들이 나한테 용서를 구했을까?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마 더 심하게 괴롭혔겠지.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민준아, 복수는 끝이 없어. 수진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끝이 없다고? 그래. 복수하면 또 복수당하고. 맞아. 그래서 완전히 끝내야 하는 거지. 민준의 눈이 단호했어요. 그들이 다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없게. 수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민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수진이 나간 후 민준은 혼자 생각했어요. 정말 너무 심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민준이 가난할 때 절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하게 했죠. 특히 부모님께 전화한 건, 그건 선을 넘은 거였어요. 전화가 울렸어요. 김민준 회장님이죠? 낯선 목소리였어요. 네, 누구시죠? 제국그룹 박철민입니다. 민준의 몸이 긴장했어요. 직접 전화를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만나서 얘기하죠. 오늘 저녁 어떠세요? 좋습니다. 저녁 고급 레스토랑. 박철민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 중반 날카로운 눈매의 남자였죠. 민준이 들어서자 일어났어요. 김민준 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이 악수를 했어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거였죠.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박철민이 말했어요. 1년간 가난하게 사셨다면서요? 할아버지의 명령이었어요. 대단한 할아버님이시네요. 덕분에 좋은 경험하셨겠어요. 박철민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어요. 민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런데 말입니다. 박철민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사업은 동창의 장난과는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진짜적은 따로 있다는 뜻이죠. 민준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이 사람이 진짜적이구나. 흥미롭네요. 우리 그룹에 합류하시죠. 좋은 조건으로. 박철민이 제안했어요. 거절하면요? 민준이 물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사업이니까. 박철민의 미소가 섬뜩했어요. 위협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현실이죠. 민주는 잠시 생각했어요. 영수와 정우는 정말 작은 상대였어요. 이 사람은 다른 차원이었죠.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민준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거절하겠어요. 확실하신가요? 네. 우리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뭘 말이죠?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민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박철민과 똑같은 차가운 미소였죠. 그럼 전쟁이네요. 박철민이 말했어요. 전쟁이라니 무서운 말씀을. 젊은 사람이 용기가 있군요. 아니에요.
그냥 제대로 된 게임을 해보고 싶을 뿐이에요. 민준이 명함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민준은 생각했어요. 동창들과의 복수는 정말 연습이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였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1년간 배운 게 많았거든요. 특히 사람의 진짜 모습을. 차에 오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재미있어지겠네. 같은 시간 영수와 정우는 작은 술집에 있었어요. 모든 걸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죠. 우리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민준에게 더 큰 적이 나타났다는 걸. 그들의 이야기는 이미 끝났다는 걸.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